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출자 전환과 보증 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증 채무의 원칙과 회생 절차상 예외, 출자 전환 시 소멸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증 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성립하는 채무입니다. 민법상 주채무가 줄거나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줄거나 소멸합니다. 이를 보증 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 계획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회생 계획으로 감면되어도 그 감면만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이 예외는 회생 계획상 감면이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생 절차는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효과를 보증인에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 계획에 따라 현금 변제나 배당으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는 실질적인 만족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주채무는 실제로 회수한 경제적 가치만큼 소멸하며 이 경우 보증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원칙에는 특별법이 정한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가 회생 계획으로 감면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됩니다. 실제 회수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기업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업 채무만 조정되고 개인의 보증 책임이 남으면 경영자의 재기와 기업의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회생 계획에 따른 채무 감면만으로는 보증 채무가 줄어들지 않지만 채권자가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는 보증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변제가 아니라 신주를 받는 출자 전환도 채권의 실질적인 만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권자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었다고 보고 보증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생 계획상 출자 전환액 전부가 곧바로 보증 채무의 소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 전환으로 채권 전액이 정리되어도 채권자가 얻은 가치는 신주의 시가입니다. 보증 채무는 그 시가 상당액만큼 소멸합니다. 다만 전환사채는 출자 전환과 다르게 봅니다. 전환사채를 취득한 단계에서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증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전환권 행사 때 주식 시가 상당액만큼 소멸합니다. 이 판결은 출자 전환만으로 보증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멸 범위는 회생 계획상 출자 전환액이 아니라 채권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보증 채무는 채권자가 취득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보증인의 책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출자 전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회생 계획상 출자 전환액만으로 보증 채무의 소멸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회생계획상 채무감면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변제나 출자 전환으로 채권자가 경제적 가치를 얻은 범위에서는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결국 출자 전환에서는 신주 발행 효력 발생일의 주식 시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출자 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